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복습을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 S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에 각각 랜덤하게 나오는 아웃컴인데 아웃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이벤트를 우리가 특정한 리얼 넘버에다가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법, 뭐 크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응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웃컴 하나하나가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뭐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값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이 실수값 리얼 넘버에다가 대응된다라는 게 그래서 대응된 이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x1, x2, x3 얘네들이 바로 이제 확률 변수가 돼요. 그러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 원래는 W1이라고 하는 이벤트 또는 아웃컴이 나올 확률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x1에 대응시켰으니까 결국에는 x1이라고 하는 어떤 실수값이 리얼 넘버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발생할 확률도 똑같이 W1하고 관련돼서 정의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의 아웃컴 또는 이벤트하고 그거를 우리가 리얼 넘버 x1, x2 얘네들하고 대응시키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이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해서 얻어지는 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표본 공간에서 확률을 정의했었는데 또 정의된 확률 값들에 해당하는 특정한 아웃컴이나 이벤트를 이렇게 리얼 넘버에다가 대응시키니까 이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들에 그야말로 이제 확률값 같은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였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우리가 CDF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어떤 필요성 때문에 CDF라는 걸 정의해 주는데 사실 디스크리트 케이스인 경우는 우리가 뭐 CDF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컨티뉴스한 경우는 이 CDF 펑션을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률 분포 자체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정의해 줘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 자체가 실수값이니까 어떤 소문자 x 이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게 이제 바로 CDF의 정의다. 그래서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CDF랑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는데 확률값이니까 0에서 1 사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x라는 요 변수값을 무한대로 해버리면 이 얘기는 다시 저 샘플 스페이스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모르는 거를 대응시켜서 이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을 이 리얼 넘버에 대응시키게 되는 아웃컴들이 무엇이냐 그런 아웃컴들이 어떻게 발생할 확률이냐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마치 샘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의 아웃컴들이 리얼 넘버에 대응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리얼 넘버는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우리가 이 샘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fx 무한대는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리얼 넘버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더 이제 작거나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처럼
우리가 표본 공간처럼 이렇게 어떤 이벤트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이 확률을 다뤄보면 이제는 발생 가능성이 없는 공집합에 대한 확률이다. 그래서 어쨌든 fx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1이거나 0이 되는데 저 의미를 샘플 스페이스의 이벤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존재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 CDF를 가지고 구간에 맞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끝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큰 경우 그러니까 다양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이퀄리티가 어디에 붙느냐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랑 컨티뉴스일 때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작거나 이 변수가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주는 거에 초점을 맞춥시다. 이 데피니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컨티뉴스인 경우는 이퀄리티가 어디에 붙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디스크리트는 이제 이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어떤 발생하는 아웃컴들 그 다음에 그 아웃컴들을 어디에다가 넣느냐면 x1, x2, x3 저런 값들에다 넣는데 아웃컴이라고 하는 w1, w2가 디스크리트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매핑을 시키고자 하는 이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존재하는 그런 값들이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웃컴 또는 이벤트가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 아웃컴들을 대응시킨 이 실수값들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거나 여러분들이 딱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아웃컴이라는 이벤트도 디스크리트하고 그걸 대응시키는 값들도 일반적으로 디스크리트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0부터 뭐 이렇게 무한히 많은 이 모든 실수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제너레이션해서 플로팅 포인트가 뭐 어떠한 프리시전이 돼도 상관이 없고 10의 마이너스 뭐 20승이든 30승이든 아주 그렇게 섬세하게 뽑아낸 이런 아웃컴들이 있다. 그러면 모든 실수값들이 다 되니까 뭐가 될지 모르죠. 그죠? 근데 뭔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시키냐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은 0에 대응시키고 뭐 1에서 2 사이의 값은 1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야 버림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그때만 나오는 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스크리트인데 아웃컴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모든 컨티뉴어스한 값들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웃컴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하고자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컨티뉴어스한 그런 아웃컴들을 우리가 이제 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하는 이제 그런 뭐 이그젠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랜덤하게 나오는 것들을 어떤 특정한 리얼 넘버로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아웃컴들이 나오는 확률 분포가 대응되는 리얼 넘버랑 관련돼서 뭔가 이제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그 변형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CDF라든가 어떤 프로버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하게 되는 무슨 덴서티 함수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따로 정의할 거다. 자, 어쨌든 디스크리트라는 게 이제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xi 이렇게 인덱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니까 하나하나의 값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그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값이 뭐 유한한 개수가 됐든 인피니트하게 그러니까 무한한 개수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xi라고 하는 디스크리트한 녀석들은 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한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한히 많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자연수들, 무한히 증가하는 자연수들도 전부 다 우리가 유한합니다. 그게 이제 확률 분포를 갖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x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x가 1, 2, 3, 4 이렇게 무한히 쭉 가면 얘네들 확률 다 합하면 1일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 분포도 가지면서 카운터블한 인티저 넘버에 해당하는 무한한 개수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유한하든 무한하든지 간에 다 카운터블하다. 그러니까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자연수 1, 2, 3, 4, 5, 6, 7, 8, 90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값들을 인덱스처럼 다 넘버링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자연수보다는 분명히 적어도 2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한대의 개념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정수든지 간에 음수든 양수든 자연수 값으로 다 인덱싱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카운터블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의 무한계에 해당하는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카운터블한 구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카운터블하고 각각의 xi라고 하는 저 각각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붙일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 그럼 이제 여기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확률이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define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0이 아닌 뭔가 확률값을 우리가 정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 확률값들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니까 펑션이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만약에 표시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가 정확하게 0이 되는 위치에서 길이가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델타 x라고 정의하자. 그러니까 여기 x가 0이 될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어떠한 x가 0이 아니야 어떠한 다른 값이 될 때는 무조건 0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상적인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x1, x2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들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값들이 존재하면 이 각각의 확률 값들에 대해서 이 녀석은 또는 이 녀석은 이제 델타 함수에 대해서 x를 x3만큼 평행이동한 버전이죠.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델타 x라고 했으니까 이 모양 하나는 x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높이가 이제 x3라는 확률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이 앞에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인덱스만큼 다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서로 더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오버랩 되지는 않으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요런 녀석 하나랑 또 이런 녀석 하나랑 뭐 세 번째 거 하나랑 이거 세 개를 더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거에다 써주면 x가 xi가 될 때의 확률에다가 델타 함수로 이렇게 시프트 버전으로 써주면 우리가 함수처럼 저 값을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디스크리트인 경우 이것만 각각 구한 거죠. 그죠? x가 xi가 될 확률을 다 일일이 구해서 값이 얼마일 때 얼마 확률이 이렇게 구했을 텐데 그걸 굳이 식으로 함수식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델타 함수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들에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것이 바로 이런 전체 서메이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 xi를 대입하면 이 델타 함수가 딱 0이 되는 녀석만 1이 될 테니까 그거 하나만 남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함수값에 대응하는 관계도 정확하게 정의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우리가 CDF를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CDF는 특정한 x값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직은 아무런 누적된 확률이 없으니까 쭉 0이다가 정확하게 x1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확률이 이만큼이 누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x1과 x2 사이에는 디스크리트한 값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적된 확률이 요거밖에 없다가 또 x2가 되면 또 이제 갑자기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함수. 이게 이제 바로 디스크리트한 녀석들에 해당하는 CDF다. 그래서 CDF를 딱 보면 특정하게 확률값을 갖고 있는 이 디스크리트한 값들의 위치랑 그 다음에 이 크기를, 확률값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CDF를 정의할 수도 있고 확률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이제 확률을 정의해주고 CDF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 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아웃컴들을 모든 리얼 넘버에다가 완전히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특정한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 물론 어떤 구간이 정해질 수는 있는데 어떤 주어진 구간에 모든 실수가 됐든 또는 모든 실수 구간이 됐든지 간에 어떤 주어진 구간이든 모든 실수 구간이든지 간에 모든 실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시키는 관계를 그래서 얻어지는 이 확률 변수를 continuous라고 그러자. 그러려면 이제 이 녀석도 샘플 스페이스도 무한히 많은 개수에 해당하는 리얼 어떤 뭔가가 나와야 걔네들을 어디인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대응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샘플 스페이스도 이제 또는 리얼 넘버에 대응하는 이 확률 변수 전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컴도 우리가 뭐 W1, W2
그 녀석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거기에 대응하는 랜덤 베리어블 값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게끔 할 때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0에서 1 사이에 뭐 랜덤 베리어블이 됐든 아웃컴이 됐든지 간에, 자, 0과 1 사이에 여러분들이 소수를 아무거나 하나, 프리시전은 여러분들이 무한대에 가깝게 아주 정확하게 해서 숫자 하나를 뽑아낸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딱 0.5, 0.5, 00, 이 프리시전이 딱 0.5니까 이렇게 프리시전이 이제 무한히 떨어지겠죠? 이런 숫자 하나를 정확하게 딱 뭐 이렇게 뭔가 랜덤하게 뭔가 찍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 0.5라고 하는 정확한 값이 나올 확률이 0과 1 사이에 무한히 많은 실수값들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죠? 안 나올 거가, 어쨌든 가능성은 있으니까 나오기는 나올 텐데, 왠지 이 녀석을 나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굳이 이거를 해보면 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든 실수값들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0.5에 대응하는 값 하나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확률을 구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딱 0.5라고 하는 정확한 확률은 0과 1 사이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숫자를 엄청난 프리시전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0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0은 아닌데 극한의 개념으로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카운터블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무한히 많으면, 그러니까 아까는 카운터블하고 무한히 많아도 2분의 1의 x승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존재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확률값 자체가 컨티뉴어스 하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자체를 디파인 하는 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x라는 값, 일단은 인덱스를 붙일 수도 없어요. 그죠? 인덱스는 우리가 카운터블이라는 개념에서 인덱스를 붙이니까 이런 식의 개념도 생각할 수 없고, 그럼 특정한 실수값 x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우리가 주로 0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define 하는 것, 이게 안 된다. 주로 이제 0으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확률 구하고, 그러니까 뭐 PMF라고 얘기했지만 델타 함수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냥 확률값 하나하나죠. 인덱스 x1, x2에 대해서. 근데 걔네들을 구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요 확률 변수에 대한 뭔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새롭게 설정을 해주거나 정의해 줘야겠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소한 저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하는 CDF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특정한 x 값이 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의 x라고 하는 변수값에 대해서 어떤 확률값 자체를 정의하는 것, 이게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정의해보자 라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되는 게 바로 CDF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x가 특정한 값 하나가 될 확률, 이거는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 이제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특정한 값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구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구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 대한 확률이니까 이제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CDF 정의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 CDF 자체도 델타 X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계속 0으로 수렴해 갈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가지고 확률을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가능한데, 컨티뉴스한 경우도 어쨌든 그 구간을 무한히 작게 해서 X라는 값 하나에 해당하는 값을 점점점 수렴시키면 확률은 0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0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구간의 길이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많이 얘기 들었던 소위 말하는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극한. 그러니까 뭔가 무한대가 되든 0이 되든, 그러니까 무한대나 0 이런 값이 아니라 어떤 유한한 의미가 있는 값으로 수렴해 갈 가능성이 이런 모양에서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모양, 소문자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해줘요. 근데 이거는 델타 X가 무한히 0으로 가면 대문자 fx라는 게 컨티뉴어스한 함수라고 그러면 이렇게 미분이죠. 근데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미분한 녀석의 물리적인 의미 생각해 보면 분자는 확률이고 분모는 어떤 델타 x라고 하는 x축의 아주 짧지만 길이에요. 그죠? 렌스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 값이 길이당 얼마, 렌스당 얼마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덴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펑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정의하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DF라고 약자를 붙입시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인덱스가 붙는 각각의 x1, x2 이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나온 것들에 우리가 확률을 정의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컨티뉴스인 경우는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랜덤 베리어블 값에 인덱스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값 하나가 나올 확률도 일일이 우리가 다 의미를 따져보면 0으로 수렴해 가고, 그러니까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확률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것이냐, 이제 이 CDF를 이용해서 구간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으니까 CDF를 가지고 이렇게 미분하는, 그러니까 결과는 CDF의 미분인데 물리적인 의미는 분자가 CDF에 이렇게 차이니까 확률이고, 그 확률 값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델타 X라는 길이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확률을 단위 길이당 표현한 거니까 바로 그런 게 단위 길이당 확률 값이 얼마나 된다, 밀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아니라 이제 덴서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서 PDF라고 새롭게 정의하면 저 덴서티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를 정의해 볼 수 있겠다. 확률 분포를 정의하는 거는 일종의 뭐 기체 분자가 어느 공간에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공간에 기체 분자들이 막 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기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요 작은 공간에 어떤 산소 기체가 몇 개나 들어 있는지 그거를 셀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거는 세기 어렵죠, 그죠? 그때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주로 그러면은 이런 공간에서 기체 분자 같은 것들의 움직임을 다룰 때 주로 쓰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냥 밀도예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확산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특정한 기체 밀도가 높다가 농도가 뭐 높든 뭐 밀도가 높든 하다가 쭉 퍼져나간다. 뭐 그런 얘기할 때도 이 덴서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것들에 이 덴서티가 상당히 이제 적절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PDF를 정의를 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의해 보면 이제 소문자로 써줘요. PDF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은 CDF를 미분하는 거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었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PDF로부터 CDF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얼마 이하가 될 확률이었죠? 그래서 얘는 특정한 X라는 위치일 때까지 덴서티를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 어떤 X라는 시점에서의 아주 작은 확률, 이게 바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원리 배운 거랑 똑같은데, 정적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fx라고 해봅시다. 이 함수의 작은 x라는 위치에서의 이 작은 면적,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x라는 위치에서 델타 x라는 폭만큼 이 높이를 이렇게 이 사각형의 높이를 곱한 것.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모양인데, 그것이 바로 x에서 델타 x라고 하는 만큼 더한 x 플러스 dx에 해당하는 이 녀석의 존재 가능한 면적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현 시점 x까지 다 더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CDF가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고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덴서티 함수를 정의한 방법이다.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CDF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는 범위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다루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덴서티 함수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불연속 함수에 대한 미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 불연속 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웠는데 뭐 델타 함수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죠. 수학적으로 다룰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요 클래스에서 배우는 범위 내에선 일단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은 주어진 구간 안에서 CDF나 PDF는 컨티뉴어스하다. 특히 이제 CDF는 이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그런 정도의 조건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 우리 이그젠플에 있긴 했지만 교재에 디스크리트한 부분들에 대해서 델타 함수 같은 식으로 특정한 값 하나의 확률이 존재해요. 그게 우리 그 이그젠플 2.3이었나요? 저번에 설명했던 이그젠플 2.3? 이제 그런 경우가 x가 0일 때는 디스크리트한 확률이 존재하고
나머지 0에서 2분의 1 사이에는 그냥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된 케이스예요. 그런 되게 스페셜한 경우, 특이한 경우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면 일단 적어도 CDF는 주어진 변수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F를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PDF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성질을 살펴봅시다. 일단 PDF라고 하는 함수는 저 CDF를 미분한 거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CDF였는데 확률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가는 거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였죠. 그죠? 근데 뭐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감소하지 않는 일종의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미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분하게 되면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음수인데 그 기울기가 0 이상이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그 기울기가 F'X, 그러니까 대문자 X를 미분한 거니까 바로 소문자 Fx, 즉 PDF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PDF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래서 항상 X축 위쪽에 존재하게끔 그려지는 게 바로 PDF의 모양이다. 그럼 이게 1보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거나 같아야 되느냐? 이거는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이 아니라 밀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밀도가 1보다 커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대신에 이제 이게 density라는 함수를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non-negative라는 형태의 펑션이라는 게 PDF의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fx라고 하는 non-negative 펑션이 PDF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데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그게 바로 1이어야 된다. 이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fx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x가 이제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죠. 그죠?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쓴 표현 자체가 뭐냐 하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2번의 조건과 1번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임의의 fx라는 함수가 PDF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x가 PDF가 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우리가 적어도 PDF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디스크리트일 때도 비슷한데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특정한 xi라고 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xi를 다 더하면 이게 1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pxi라고 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값들은 이번에는 이거는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이고 그런 값들을 다 더했을 때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합이 1이 되고 그러면 디스크리트한 것들에 대한 뭐 0과 1 사이의 값들의 조합이 이제 확률적인 의미를 갖는 거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지금과 마찬가지로 넌 네거티브 펑션. 그러니까 요거랑 좀 다르죠, 그죠? 넌 네거티브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전체한 구간에서 1이 돼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PDF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PDF라는 말을 들으면 파일 포맷이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구나. 자꾸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면 되는데, 이런 식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우리가 CDF를 갖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에 대한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fx에 대한 그러니까 CDF를 PDF를 갖고 적분하는 이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 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해 주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적분해 주죠. 그럼 이거는 정적분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는 이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적분을 해요. 그 다음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적분해요. 이렇게 정적분이니까 일종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빼면 이게 남죠, 그죠? 요거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요거를 구하라. 그러면 덴서티 함수를 가지고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해당되는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뭐 비슷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컨티뉴어스하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함수들 자체도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퀄리티가 사실은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x가 a가 될 확률을 우리가 다 0이라고 좀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 거니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이든 뭐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데피니션이 요거지만 a가 되는 이 디스크리트한 값 하나가 될 때에 해당하는 확률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0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뭐 등호가 이퀄리티가 어디에 붙든지 간에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수가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퀄리티를 여기에 붙여주는 게 이 데피니션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여주고 하지만 뭐 이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다루는 범위 내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생각하겠다. 그런 정도로만 봅시다. 이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따지게 되면 불연속 함수의 미적분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주 수학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그젠플 하나를 보면 이그젠플은 이제 PDF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에서 2 사이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a도 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 녀석이 아까 얘기한 대로 PDF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하나는 넌 네거티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1이 돼야 돼요. 근데 일단 a가 아마 포지티브한 값이 되면 0과 2 사이에서는 이게 아마 이런 식의 함수니까 넌 네거티브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저 전체 적분을 해서 이 전체 적분한 값이 1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a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PDF의 조건, 확률 분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조건을 우리가 미지수를 구할 때 늘 써주죠. 그래서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모든 구간이지만 실제로 넌제로에 해당하는 덴서티 함수는 0부터 2라는 구간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0부터 2라는 구간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이 함수를 적분해서 여러분들이 1이라는 걸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구하면 이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구간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단번에 덴서티를 적분해 주기만 하면 된다. 1보다 큰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보다 큰 건데 실제로 의미가 있는 구간은 1부터 2까지만이다. 그래서 1부터 2까지 a가 4분의 3에 이렇게. 그래서 이 적분값을 구해주면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덴서티를 그려보면 이 덴서티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뭐 0이 있든 없든지 간에 넌 네거티브고, 그 다음에 저 적분, 이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 자체 합이 전체 면적이 1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이제 확률 어떤 분포를 갖는 거죠. 그럼 저게 확률이 아니라 덴서티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0과 2 사이의 값만 발생하는 이제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분포에 맞게 막 만들어 봐요.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 한다 그러면 이제 1 사이에 1 근처에 해당하는 값들은 자주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0과 2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확률처럼 이쪽은 좀 많이 나오지, 이쪽은 좀 많이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덴서티다. 그러니까 느낌은 확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자체는 확률이 아니라 확률의 밀도다.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확률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함수지만 물리적으로 다룰 때는 정확하게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적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덴서티 함수예요. 자, 이번에는 2.15에 해당하는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그젬플 2.15는 이제 우리가 일명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함수가 지금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대문자 t에 대해서 정의했고, 랜덤 베리어블이 2부터 8 사이는 6분의 1이고 나머지는 이제 근데 왜 유니폼이냐? 이 덴서티 함수인 PDF를 그려보면 이 변수 t에 대해서 지금 존재 가능한 구간이 2부터 8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 값들의 확률 값들이 그러니까 밀도가 딱 6분의 1씩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컨스턴트한 형태의 함수로 덴서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부터 8 사이에 어느 구간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따져보면 다 똑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사위 던지는 거 이것도 다 1, 2, 3, 4, 5, 6이 한 번씩 그 각각의 확률들이 6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모든 확률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컨티뉴어스한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컨스턴트 함수처럼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컨티뉴어스 케이스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 왼쪽 같이 아까 이그젠플 2.11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가 아니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걸 잘 기억해주고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PDF가 주어진 거로부터 CDF를 구해보자. CDF에서 PDF 구하는 건 쉬워요. 그죠? 미분만 하면 되니까. 고등학교 때 미분할 때 어려웠습니까? 함수를 미분하라. 합성함수에 미분하는 법만 알면 기본적인 미분 몇 개만 할 줄 알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 되죠. 그죠? 적분을 하라. 적분은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DF를 가지고 CDF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CDF를 가지고 PDF 구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PDF를 구해보라고, PDF로부터 CDF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무한대부터 특정한 시점 t일 때까지 이 CDF를 적분하는 거예요. 요 t랑 여기 t가 이제 헷갈릴까봐 이렇게 구분해 준 것 뿐이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적분해야 되는데 t라는 값이 어떤 위치에 가느냐? 저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t라는 위치가 이런 위치까지 가면 누적할 확률이 없는데 이제 2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누적할 확률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를 해보면 적어도 t가 2보다는 커야 뭔가 누적할 확률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적분해야 되는 구간이 2부터 t라는 시점일 때까지 그때 함수는 6분의 1.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적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적분한 결과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t라는 값이 어디까지냐? 8까지 가면 다 적분이 되니까 이제 t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고 t가 아예 8보다 크면 그때는 항상 저 전체 여기만 계속 누적되는 합이 나왔을 테니까 그냥 뭐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1이 되는 구간, 뭐 0이, 사실 뭐 0이 되는 구간도 하나 더 있으면 좋고 t가 2보다 작을 때, 그래서 3개 정도의 구간으로 CDF를 나눠주면 된다. 이퀄리티는 어디에 붙는 게 좋으냐? 뭐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이 2부터 8까지라고 했으니까 2는 여기다 붙여주고 그 다음 이제 t가 2보다 작을 때는 CDF가 0이다. 이렇게 하나 더 붙여주는 게 더 모양새가 좋긴 하겠네. 어쨌든 컨티뉴스니까 우리가 이퀄리티가 어디에 붙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유니폼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나왔으니까 디스크리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률을 구하면 유니폼인지 아닌지 확률값 구해보면 아니까 별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때 유니폼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확률 변수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양궁 관역이에요.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10점, 9점, 8점. 이렇게 7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양궁 선수가 저 관역을 맞출 확률은, 그러니까 이 관역 7점 바깥으로 벗어날 확률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반지름을 다 벌써 1씩 늘릴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 10점을 맞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양궁 선수가 이 10점짜리를 맞출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로 구합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들 공부를 했군요. 그럼 전체 면적이 반지름이 4니까 이렇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10점짜리를 맞출 확률입니까? 그러면 9점짜리도 비슷하게 구하겠네요. 9점짜리 맞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구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7점짜리까지 맞춘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면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원리가 양궁 선수가 어디를 맞추든지 간에 어느 위치를 맞추든지 간에 여기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뭐 가끔 카메라를 맞추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카메라 맞춘 위치를 이 전체에서 해보면 발생 가능은 하지만 또 확률을 치면은 한 점이니까 0이에요. 어쨌든 이런 특정한 부분을 맞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몰려있지 않고 균일하다. 여러분들은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고서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확률을 구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니폼이다. 뭐 사실은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는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저 2차원적인 면적 위치, 저 X 표시한 데가 바로 이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특정한 좌표값인 거고, 그 특정한 좌표값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X값에 해당하는 위치를 맞출 확률은 뭐 0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덴서티를 구하라. 그냥 다 동일하다.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구하는 겁니다. 동일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복잡해지죠. 한마디로 덴서티를 구해서 그 덴서티를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적용되는 좀 더 과학적인 얘기, 기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혹시 샘플링이라는 건 압니까? 샘플링이나 아니면 퀀티제이션, 양자화라는 말은 압니까?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말은 알아요?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모른다라고 하기에도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말하는 음성이나 이런 오디오 시그널은 이렇게 시간축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전기적인 파형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럼 이 파형이라고 하는 웨이브 폼이 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폼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제 듣는 그 패턴을 들어가지고 인식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기적인 형태의 이 신호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음성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오디오 신호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가지고 전화해서 이 오디오 파형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오디오 파형을 그대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런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칙에서 컨티뉴스 또는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그러면 되게 막 고전적이고 촌스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컨티뉴스 시그널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요 높이값, 요 파형의 높이값을 이렇게 또박또박 뽑아내요.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예를 들어서 뭐 0t, 2t,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이런 파형은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존재하는 커다란 값들, 얘네들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컨티뉴스한 값을 가지고 띄엄띄엄 떨어뜨려서 얻어진 값을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을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표본화, 샘플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마이크에서 저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 파형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파형을 1초 동안에 수없이 많이 샘플링을 해서 저 막대기 같은 크기 값을 이제 뽑아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얻어지는 이 값들을 우리가 디스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원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파형이 어떤 모양인지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값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파형이 처음보다 좀 찌그러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저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너무 샘플링을 듬성듬성하면 저 디테일한 커브의 모양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같은 경우는 유선 전화, 우리 옛날 유선 전화 같은 경우는 대충 1초 동안에 8,000번 정도 샘플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바일 기기나 CD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오디오 시그널과 관련된 것들은 44.1kHz 정도의 주파수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신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면 이 샘플링 세오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어떤 저런 아날로그 컨티뉴스 시그널이 있고 그 시그널의 이 변화,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성분의 최대 주파수보다 2배가 되는 것 이상으로 하면 저 오리지널 시그널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수학적으로 증명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본화 정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음성 신호는 대략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kHz예요.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략 2배 정도 되는 것. 그래서 한 이런 정도 주파수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원래 오디오 신호의 파형을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복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유선 전화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샘플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유선 방송 이런 그러니까 유선 전화로 노래 같은 거 듣거나 하는 거 보면 이제 음질이 고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CD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갖고 저장을 하니까 이제 아주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과정이 하나가 또 들어가요.
자, 저렇게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신호를 하나하나 뽑았는데 문제는 이 값들이 그냥 컨티뉴어스 값들이니까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엄청난 프리시전의 모든 리얼 넘버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만약에 뭐 한 12.7654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2.76545를 보낼까요? 그럼 저 녀석을 이진수로 바꾸려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트 수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무한대에 가까운 프리시전을 갖는 이 샘플링된 크기의 값들을 우리가 또 일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구간 안에 들어오는 이 한 구간의 예들 소리가 델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0.1씩 될 수도 있고 1이라는 간격이 될 수도 있고 이 델타라는 작은 구간 안에 이 특정한 값이 들어가면 이 구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으로 다 바꿔줘요. 일단 편의상 일단 우리가 델타를 1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간은 전부 다 1이라고 그러고 그 소수점이야 버림하듯이 그 값들을 다 해줘요. 그럼 이제 이런 녀석들은 12.76545 이런 값들은 그냥 12라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프리시전에 얼마 이하를 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될지는 뭐 주로 이제 일정한 간격인데 아무튼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는 델타 간격으로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뭐 0번,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1번,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2번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럼 실제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값이든지 간에 걔는 실제로 이 구간의 위치 번호에다가 델타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델타가 1이면 0, 1, 2, 3, 4 이렇게 하는 거고 델타가 0.1이었으면 이제 뭐 그 델타 값이 몇 번째니까 0.1, 0.2, 0.3 단위로. 그러니까 실제 정확한 프리시전을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프리시전 낮은 부분들을 없애서 대표가 되는 요 0, 1, 2, 3, 4 이렇게 특정한 우리가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레벨로 나누게 돼서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퀀티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양자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대표적인 레벨에 해당하는 값 0번 레벨이다, 1번 레벨이다 이렇게 레벨에 해당하는 값을 만들고 이 녀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바꾸면 이진수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해주면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의 조합이니까 그것만 딱 보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델타라고 하는 저걸 우리가 스텝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어떤 크기의 스텝 사이즈로 양자화를 했는지 그 다음에 몇 킬로헤르츠에 해당하는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고 샘플링을 했는지 그 사전 히스토리를 모르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을 복원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디스크리트한 값들 t라는 단위 동안에 뽑아냈지만 얘는 인덱스를 그냥 0번 신호, 1번 신호, 2번 신호, 3번 신호, 4번 신호 그래요. 20kHz로 샘플링을 했는지 44kHz로 샘플링 했는지 요 자체만 보고는 모르죠. 그래서 그 디지털에 해당하는 값 자체만 보면 뭐가 뭔지 저는 모르는 거죠. 영상 신호인지, 오디오 신호인지, 문자 신호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쭉 같이 히스토리에 이제 적어줘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낼 수 있는 것. 그런 게 이제 바로 신호 처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퀀티제이션을 하게 되면 일종의 소수점 이하를 뭐 버림을 하거나 반올림을 하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신호 말고 그 특정한 K번째에 해당하는 레벨이라고 하면 여기가 K번째 레벨이라고 하면 그 K번째 레벨을 표현해주는 RK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대표가 되는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0이라고 한다. 여기는 1이라고 하자. 여기는 2라고 하자.
여기는 12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저 0번, 1번, 2번, 3번 레벨마다 R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리지널 값이 있고 RK라는 값이 있고 그 두 개를 뺀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에러라고 그러는데 저 경우는 특히 이제 퀀티제이션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양자화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저 양자화 에러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반올림을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델타부터 플러스 2분의 델타일 확률이 높은데 버림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델타부터 0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러가 이제 분포할 텐데 이 에러라고 하는 값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하게 나와요. 저 샘플링된 크기가 랜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도 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에러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유니폼하다 이렇게 주로 가정을 해줘요. JPEG이라는 거 압니까? 이 JPEG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다 압축해서 저장된 영상 규격인데 저 안에 보면 이런 양자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 이거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오리지널하고 우리가 복원하고자 해서 만든 신호의 값하고 에러가 커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거로 영상을 저장할 때 보면 JPEG으로 이제 압축한다고 할 텐데 JPEG으로 압축할 때 그 퀄리티라는 거를 측정하는 게 이렇게 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최고 화질로 이제 퀄리티를 측정하거나 그럴 텐데 디지털 카메라든 포토샵이든 이 JPEG으로 압축하는 것들의 이 퀄리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가장 그거의 대표적인 이 팩터가 이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을 키우느냐 줄이느냐예요. 그래서 키우면 이제 퀄리티는 낮아지지만 대신에 이제 데이터 이 레벨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비트 수 데이터량이 줄어드는 거고 스텝 사이즈를 줄이면 퀄리티는 올라가고 데이터량은 늘어나고 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스텝 사이즈를 줄이는 게 어떤 분포를 갖게 되느냐 이 에러라는 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해서 실제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내가 만들어낸 이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어떤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시그널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차이를 갖는다. 정밀도가 얼마나 차이 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죠.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정의한다.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완벽하게 저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녀석들의 분포가 어떠할 것이다. 대략 가장 유사한 거에 이제 가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 갖고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뭐 이제 이그젬플이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접하게 되는 문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를 배우는 게 어떤 상황일 때 어떤 확률 분포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세 번째 숙제 내용은 이 챕터 2 저번에 앞부분을 해줬을 거고 목요일날 제출. 요거는 다음 주 목요일날. 자, 우리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